안녕하세요. 10분에 책 한 권을 풀어주는 수학쌤 이학주입니다. 오늘은 고수의 질문법이라는 책에 대해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이 책을 지으신 분은요, 한근태 님이시고요. 아주 유쾌하게 웃고 계시네요. 어떤 분이시냐면 양력을 한번 살펴볼게요. 한스 컨설팅 대표님이시고요. 서울대학교 섬유공학과를 졸업하시고 미국 에크런 대학교에서 고분자 공학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39세에 대우자동차 최은수 이사로 임명돼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40대 초반 사직서를 제출하고 IBS 컨설팅 그룹에 입사하셔서 경영 컨설턴트의 길을 걷기 시작하셨고요. 오랫동안 삼성경제연구소 셀 CEO의 북리뷰 칼럼을 쓰고 있으며 그 외 DBR과 머니투데이 등의 고정 서평과 칼럼을 연재하고 계십니다. 주요 저서로는 한근태의 재정의 사전, 한근태의 독서 일기, 누가 미래를 주도하는가, 고수와의 대화, 생산성을 말하다, 일생에 한 번은 고수를 만나라, 잠들기 전 10분이 나의 인생을 결정한다, 나의 내일을 결정한다, 경영의 최전선을 가다 등이 있으세요. 엄청나게 많이 가작을 하셨네요. 우선 이 책의 처음을 살펴볼게요. 질문이란 거에 대해서 한번 저자가 얘기해 주고 계신데요. 내가 모르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질문이고, 나는 알고 상대가 맞추도록 하는 것도 질문이고요. 나도 상대도 모르고 함께 답을 찾는 것도 질문. 세 종류가 있는 거죠, 질문에는. 또 중요하게 이 책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불치함은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수치불문, 모르면서 묻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마음에 꼭 새겨둘 말씀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지만, 아이들한테 제가 모르는 것을 아이들이 아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좀 물어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모르는 거를 아는 척하는 것이 부끄러운 거지, 아는 것을 모르는 것을 모른 척하는 것이 부끄러운 거지, 모르는 것을 묻는 것은 부끄러운 게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도 대답해주면서 굉장히 뿌듯해하고 좋아합니다. 세 번째, 질문의 전제 조건은 뭐다? 겸손이라는 거죠. 겸손이 있어야지만이 남한테 물어보고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들여다보는 질문을 이 책에서 5가지 정도 제가 추려봤는데요. 당신은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 생각하는가? 두 번째, 지금 당신 모습이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모습인가? 세 번째, 당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듣는 말은? 네 번째, 단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당신을 망가뜨릴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다섯 번째, 당신이 원하는 미래의 당신 모습은 어떤 것인가? 우선 나를 들여다보는 질문의 의미는 나를 알아야지 내가 어떤 모습이 잘못되어 있고 어떻게 변해 가야 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조감도를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변화를 위한 질문. 첫 번째가 변화의 3요소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원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인내력이 있어야 되고요. 새로운 습관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좋은 습관이겠죠. 그냥 습관이 아니고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만이 변화가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사람이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필수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아예 사는 환경을 바꿔버리는 거죠. 뭐 이민을 간다던가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요. 현실적으로 그거는 불가능하다기보다도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새로운 습관인데요. 어제 갖고 있던 안 좋은 습관을 오늘부터 새로운 습관, 좋은 습관으로 바꾼다. 그러면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 당신이 변화해야만 하는 절실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게 있어야겠죠. 나를 위한 것보다는 가족이라든가 누군가를 위한 어떤 절실한 이유가 더 크게 나를 동기부여하고 실행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변화를 위해 어떤 대가가 필요한가? 당연한 얘기죠. 나의 시간과 돈, 노력 이런 걸 당연히 써야지 내가 변화가 되는 부분이겠죠. 네 번째, 변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크게는 인생의 목표와 작게는 어떤 작은 성공들의 계속적인 성공들의
경험이겠죠. 이런 부분들을 내가 얻는다는 거고요. 다섯 번째, 변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본인이 나를 봤을 때 이 부분을 바꿔야겠다, 또는 하지 말아야겠다, 또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고 자기만의 어떤 먼저 할 일 꼭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 파트에서 나오는 내용은요,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목표 달성을 위한 질문이 우선, 항상 여기서 책의 제목이 고수의 질문법인 것처럼 질문을 통해서 뭔가 답을 찾아가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를 세워 성과를 낸 경험이 있는가? 두 번째, 지금까지 실패를 극복하려면 해야 할 우선순위는? 세 번째, 현재 당신의 목표는? 네 번째, 좋은 목표란 무엇인가? 다섯 번째, 당신의 인생 전체의 궁극적인 목표는? 1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를 목표를 세워서 그 일을 꾸준하게 실천을 해서 끝까지 마무리 져서 어떤 성과를 냈다. 예를 들어서 학생 같은 경우에는 문제집을 풀어서 끝까지 마지막 자까지 풀었다, 틀린 것까지 다 고쳤다, 이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성취의 작은 성과의 경험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문제집을 끝까지 못 풀었을 경우에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해야 할 우선순위는, 제가 볼 때는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요즘 계속적으로 전략을 짜는 전략 중에 가장 핵심 전략이 뭐냐면, 어떤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작고 아주 작게 잘게 나눠서 그거를 하루하루 실천을 해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게 모여서 시내가 모여서 큰 강을 이루듯이 그 목표가 달성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또 실제 경험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좋은 목표란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 좀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대안학교 교장 선생님으로서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자살률도 높죠. 저희 청소년들, 아이들이 그런 슬픔에 빠져 있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런 아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들 안에 있는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동기부여와 리더십을 보양할 수 있는 그런 교장 선생님으로서 나만의 커리큘럼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연한 관점 이라는 내용에서 시가 하나 나오는데요. 일부 발췌를 좀 해봤어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라는 시고요. 안두현님께서 쓰신 시고,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한번 추가로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질문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질문을 해보는데요. 관점을 전환시키는 질문, 그다음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바라보게 해주는 질문, 시간의 축을 당기는 질문, 예를 들면 결혼, 출산, 죽음,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요. 요즘 비혼율이 굉장히, 결혼을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비혼자들이 많은데요. 지금 당장의 내 모습, 내 아이의 어떤 기쁨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는 비혼이 맞을지라도 이게 과연 지금은 맞지만 나중에도 맞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죠. 내가 늙고 병들고 힘든 노인이 됐을 때 과연 나의 이 젊었을 때의 선택이 그때 가서도 후회 없이 만족스러울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문제 해결을 위한 질문이죠. 문제 해결을 위한 질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나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문제 해결의 우선순위는? 내가 가진 습관들 중 문제 해결에 방해가 되는 것은, 또는 도움이 되는 것은? 중요한 게, 저는 문제 해결의 우선순위를 포인트를 잡아봤는데요. 그릿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릿이라는 책을 보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이 작은 어떤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고 거기에 대한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릿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목 그대로 그릿이 어떤 작은 먼지 같은 걸 얘기하는데요. 이게 결국은 열정, 그 사람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행동하게 만드는 어떤 원인이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우선순위라는 거는 내 마음속의 열정, 지속적인 열정을 가지고 하는 일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그 일을 먼저 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선생님이 되고 싶다, 뭐 임용고시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목표가 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뭐 친구와의 어떤 여행, 뭐 가족과의 어떤 재미있는 일들, 뭐 이런 부분들을 미룰 수 있겠죠. 왜냐면 우선순위는 그 시험이기 때문에. 물론 인생에서 이제 시험이라는 거는 뭐 장기적인 목표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나름대로 좀 중장기는 되겠지만, 중기적인 목표는 되겠지만 인생 전체적인 목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생 전체적으로 내가 궁극적으로 어떤 선생님이 되겠느냐, 어떤 선생님의 상을 가지고 살아가겠느냐, 이 부분을 확실히 정립을 하고 거기에 따른 나의 행동, 즉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이 나와줘야지만이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치지 않고 열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그러니까 목표를 찾아내야지만이 거기에 따른 우선순위가 계속적으로 내 삶에서 적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 하루는 어떤 나에 대해서 내가 나의 목표를 우선 정해보시고요.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할 습관, 또 내가 가져야 될 습관은 무엇인지 한 가지씩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여기까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내일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